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봤던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 건 아닐까. 근데 경찰한테 한 얘기가 상대 측 변호사한테 들어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힘없는 정의는 무능력이다. 실제로 저한테 일어나면 이 경찰분들을 무엇을 믿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정말 공평하게만. 빨리 하루빨리 진실을 밝히고 싶고,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는. 이번에 조사 받으면서 부당한 일이 상당히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고소장을 열람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죠? 고소 받았는데 우리 언제 받냐. 차라리 하루 빨리라도 나가서 조사받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3, 4주 정도 지났을 때 변호사님께서 이제 조남이 김 팀장님한테 연락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소장 열람을 하고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을 조율하기로 이제 서로 얘기가 다 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고소장이 언제 열람이 되냐 그랬더니 빠르면 2, 3일, 좀 늦으면 일주일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었었어요. 계속 딜레이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 계속 여쭤봤었거든요. 왜 고소장 안 됐냐. 2, 3일 걸린다는데, 일주일 걸린다는데, 시간이 더 지났는데도,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오셔서, 이제 고소장 열람이 됐다고 한 날, 받아보고 놀랬던 게, 변호사님 성함이 가려져 있고, 블라인드 처리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기성용 측 변호사 성함이 가려져 있었고 내용도 이제 백지였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악의적으로 가린 것처럼 이게 무슨 고소장이지? 그러니까 저희는 글자를 그러니까 몇 장 정도가 확인이 됐어요? 그때 한 장 정도 됐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없었고, 이게 무슨 고소장이지? 변호사님이 다시 그 경찰 팀장님한테 내용이 이거 다 맞냐, 이게 다 잘린 것 같은데 제대로 좀 보내줘라 라고 부탁을 하셨고, 그쪽에서는 말을 약간 얼버무리면서 다시 보내준 게, 그 내용에도 일단 그 고소장 첫 번째 받은 거에도 한 장밖에 없었는데 두 번째 고소장을 받았는데도 잘려 있었어요. 네, 다 잘려 있었어요. 그러면 그 고소장은 네. 결국에는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요, 제대로 된 고소장을 아직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 변호사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변호사 생활 16년 동안 전혀 이런 고소장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예,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죠. 자, 출석 요구서를 2번이나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보통 출석 요구서는 전화를 안 받거나 뭐 이사를 가거나 이래가지고 연락이 안 되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경찰들의 연락을 혹시 안 받았던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고 출석 일자는 변호사님이랑 상의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는 언제든지 조사 빨리 받고 싶어 했죠. 계속 전화 드려가지고 계속 상황 체크하고 언제 조사 대체 받는 거냐. 정말 나가서 차라리 이렇게 막 힘들게 할 바에는 나가서 빨리빨리 사실대로 다 진술하고 뭐 궁금하시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다 대답해드리고 싶다. 조사를 받고 싶어서 경찰 측에 이제 요청을 했죠. 얼마 전에 저희가 보도에서 본 바로는 이관을 요청하고 피해자분들이 막 버틴 것처럼 저희가 이제 생활하고 이제 업무적으로 이제 지내고 있는 곳이 이제 경기도 양주이다 보니까 양주 쪽으로 이관 신청을 했는데 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관이. 양주에서는 좀 안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경찰관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기성용 선수가 네. 어쨌든 안 된다라고 통보를 받고, 그러면은 뭐 방법이 없으니 서초경찰서로 바로 뭐 출석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첫 번째 조사를 받았던 거죠. 그렇다면 송상은 변호사가 얘기한 네. 이관 요청하면서 수사에 방해하고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네요. 네,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저희는 오히려 정말 빨리 받고 싶어서
왜냐면 이게 좋은 일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지? 네. 이게 맞나? 한 달이고 뭐 이렇게 지나버리니까 그렇게 이제 뭐 생각을 했었어요. 출석요구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고소장이 열람이 안 된 상황에서 자고 일하는데 왔더라고요. 원래 고소장 열람을 하고 나서 일정을 조율하기로 네. 일정을 잡기로 했었는데 네. 갑자기 열람도 안 됐는데 먼저 예, 출석요구서가 네. 날라온 거예요. 예. 그러고서 예, 출석요구서가 처음에 이제 고소장이 열람 안 된 상태에서 왔다가 출석 날짜를 잡았었어요. 네. 예. 이제 상의해가지고 이제 출석 날짜를 잡았는데도 2차 출석 요구서가 또 날라왔어요. 전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처음부터 뭐 예를 들어서 안 나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고소장 열람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정을 잡기로 다 이렇게 약속을 서로 했는데, 고소장도 열람 안 된 상황에서 1차 출석 요구서 날라왔죠. 그리고 자, 오케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석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갑자기 또 2차로 예, 출석 요구서를 이제 보내준 거죠. 1차 출석 요구서, 그리고 2차 출석 요구서는 저희가 일정을 잡았는데도 날라왔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아, 우리가 괜히 수사를 지연을 시키고 있다는 프레임을 이제 씌우려고 하는 건가? 왜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법은 잘 모르지만 뭐 네이버나 뭐 이렇게 해서 검색을 다 해봤더니 3차 때까지 이제 출석 요구서가 나오면은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1차도 열람이 안 됐잖아요. 1차도 열람 안 된 상태에서 나왔고, 2차도 일정을 잡았는데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저희가 뭐 안 나간다 한 적도 없고, 전화를 안 받은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일을 다 빼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항상 언제든지 나가겠다. 예, 언제든지 나가겠다. 말이 안 되는, 이제는 시간이 이제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예, 뭐 기성용 측이랑 이제 뭐, 짜고 얘기를 한 것처럼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밖에 생각이 와서 안 들어요. 보니까 예,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전체적으로 이상해요. 처음부터 네. 이렇게 짜여진 각본대로 흘러온 것 같다라는 느낌인 거죠. 네, 그렇죠. 자, 처음에 이제 기성용 선수가 고소를 이제 조사 받았잖아요. 네. 3주 동안 연락이 한 통 없었어요. 저희는 계속 여쭤봤어요. 언제 조사 받냐? 너 고소 이렇게 받았는데 3주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전혀. 그 후에 이제 3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첫 얘기가 이제 서로 변호사님이랑 고소장 연락하고서 이제 일정을 잡자. 이제 다 지나고 보니까. 근데 두 번째, 고소장이 열람이 안 된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냈어요. 맞죠? 이제 그림을 보면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그리고 일정을 잡았는데도 2차 출석 요구서를 또 보낸 거예요. 예, 2차. 그러면 3차까지 나오면 체포영장 발부잖아요. 저희가 안 나간다 했냐고요. 저희는 언제든지 나간다고 하고, 뭐 양주로 이관시켜달라고 한 거? 안 된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그러면 바로 가겠다고. 예. 저희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법을 모르고, 그냥 단순히 정말 경찰분들이니까 진실을 밝혀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진술을 하고 온 상황이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 두 번째로 했고. 근데 제가 진술하고 이제 보니까 이게 모든 이야기들이, 뭐지? 그럼 내가 하고 있던 이야기들도 다 들어가고 있는 건가? 왜 모든 거를 상세하게 알고 있는 거지?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들은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질 않고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너무 궁금해요. 저는 너무 궁금해요, 지금 진짜. 그럼 현재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이대로 조사를 받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무섭죠, 이제는 한마디도 못 하죠. 예, 한마디도 못 해요. 그분들한테는. 그 첫 조사 받으면서 얼마 전에 조사 받으셨잖아요. 조사 받으면서는 어땠나요, 분위기가? 일단 변호사님이랑 같이 동석을 했었었는데 정말 사소한 거, 그냥 이걸 본명으로 내야 될지 아니면 이 씨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이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변호사님 이거 얘기해도 될까요? 했더니 경찰관님께서 변호사는 왜 얘기를 하냐. 예.
바로바로 대답해라.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정말 단순하게 이씨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본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거 여쭤보려고 했다. 너무 강압적이었다고 저는 느꼈어요. 굉장히 범죄자 취급받고 저한테도 하셨던 얘기가 이거는 성폭행 조사가 아니다.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제가 사실 범죄를 저질러서 온 것도 아니고 저희는 용기를 내서 했는데 오히려 범죄자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제 입장에서는 힘드셨겠네요. 상대방 변호사가 일을 하나 터뜨렸는데 그게 이제 좀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보통 경찰관이 상대방 변호사에게나 그쪽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그쪽에 이제 흘러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기사 보고 접했는데 기성용 측 송상혁 변호사가 저희가 시간을 끌었다. 이제 제가 첫 출석을 하고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이제 바로 기사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저희가 수사 지연을 했다. 그리고 수사 지연의 목적으로 또 양주경찰서로 이제 이관을 신청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던 게 왜 변호사님이랑 우리랑 그리고 그 경찰 분들이랑 했던 대화 내용이 그쪽으로 들어갔지? 너무 의아했어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건가?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제가 변호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이관을 신청을 하고 어쨌든 어떤 과정이 있었고 이거를 모든 거를 다 송상혁 변호사가 언론에다가 직접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봤어요. 예. 저는 그때 이 친구한테도 얘기를 한 게, 야, 내가 한 얘기 가서 난 이미 진술을 다 했는데, 진술한 얘기마저도 다 들어갔겠구나. 제 입장에서 그렇게 느꼈어요. 네. 예.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저는 그때 증거물을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마저도 다 들어간 거 아닐까. 그리고 지금 그 목격자라는 친구도 그 상황이 있었던 일들을 봤던 이제 그 친구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 다 알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했던 거죠. 불안했었죠. 저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예. 제 생각에는 기성용 선수가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고 스타기 때문에 그 경찰서에 계시는 분들하고 기성용 측 그 변호사랑 이런 깊은 유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더 정확하게 이거는 분명히 이런 유착 관계가 있겠다라고 확신이 들었었어요. 네. 어떤 부분에서? 제가 경찰관하고 사소하게 나누었던 은밀한 그런 대화들하고 그 날짜까지도 다 상세하게 알고 있었어요. 너무 제가 황당하고 너무 화가 나서 따졌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방 쪽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절대 그런 거는 말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런 일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상대방 변호사가 알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셔야 했더니 절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근데 옆에 수사관님은 기사를 보지 못하셨다라고 하셔서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확인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셨으면은 이제 대답을 좀 듣고 싶다. 자기는 본 적도 없고 잘 모르겠다 네, 이렇게 기사를 발뺌을 좀 하신 거고. 그래서 정말 많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팀장님, 그 경찰 팀장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확답을 주기가 힘들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게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저는 정말로 1%도 신뢰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확신을 했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진술을 다 하지 못하였고 네, 단 하나도 하지 않았고 어쨌든간 우리 이쪽 피해자께서도 결국에는 빨리 진술을 하고 네. 사실대로 경찰서에서 이야기하시고 이 네. 사건이 종료가 됐으면 하는 네. 마음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진술을 한들 네. 우리가 진술하는 것들이 네. 이게 좀 사건을 정확하게 밝히는데
이렇게 영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그냥 진술하는 것들이 그쪽에 계속 네. 들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네, 그렇게 생각을 확신을 했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본인한테 유리한 진술도 안 할 거냐라는 질문을 했고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안 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저한테 유리한 거를 말을 해주면 그거를 또 상대방한테 분명히 전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무조건 있었고, 그래서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네.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한 것조차도 네. 얘기하고 싶지 않을 만큼 상당히 네. 되게 불신이 커져 네. 있는 거네요, 현재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줘야지 뭐 이해를 할 텐데, 뭐 아니라고만 얘기를 하고 또 뭐 기사를 안 봤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정말 이게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괜찮아요. 대한민국 경찰이, 저도 경찰서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봤던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 건 아닐까. 그리고 뭐 그런 말을 저는 엄청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힘없는 정의는 무능력이다. 근데 그런 말이 그러니까 실제로 저한테 일어나면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그게 보이지 않는 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하루빨리 진실을 밝히고 싶고,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는 정말로 진짜 그냥 공정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말이 뭐 사실이든 진실이든 뭐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조사, 경찰이잖아요, 정말. 정말 경찰인데 그냥 정말 공평하게만, 뭐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딱 중간 입장에서만 이야기 듣고, 왜 저희가 불안해야 돼요? 저희가 얘기를 믿는 게 경찰인데,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믿을 게 누가예요? 경찰이잖아요. 근데 경찰한테 한 얘기가, 저희끼리 한 얘기가, 상대 측 변호사한테 들어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길이거든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분들이고, 못 해주셨고. 근데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 전에 2월달, 3월달 초에 상대방 측에서 증거를 공개하라 뭐 이런 요구들을 계속했을 때 증거를 공개하지 않고 아끼고 계셨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어떤 권력에 의해서 이런 증거들이나 증민들이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견고히 지켜오셨다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증인들은 어떤가요? 그때 상황을 이제 목격했던 이제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도 처음 이제 제가 첫 출석하기 전에 정말 자신있게 자기는 전화통화로 얘기 안 하고 싶다. 경찰서에 직접 가서 있는 사실대로만 그대로만 얘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또한 다 할 것이다.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경찰 조사를 받고 왔잖아요. 근데 제가 경찰 조사 받고 나오고, 이제 송상혁 변호사 측에서 이제 기사를 냈을 때 저한테 거의 한 3-4시간 동안 기사 봤냐고, 이렇게 경찰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그럼 내가 얘기했다는 것도 기성용한테 들어가는 거 아니냐. 무서워서 자기는 너무너무 무섭다고. 그러면은 뭐 경찰서를 진짜 뭐 바꿔야 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는 진실을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거를 얘기하는 순간 또 기성용 선수가 알게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 친구가 저희를 도와줄 입장이 없잖아요. 뭐 저희한테 사실대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 친구한테 도움될 것도 없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용기를 내려고 하는데, 용기를 내려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불안해할 정도니까 저희는 더 그렇죠. 왜냐면은 어쨌든 그 친구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인 걸 그 친구는 말할 이유도 없는 친구인데도 해준다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번 기사를 보고 모든 게 경찰들과
이게 내통이 되고 있다는 걸 그 친구가 느낀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는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계속 고민하듯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약속을 한 게 신변보호다. 정말 신변보호다. 이거 신변보호 되는 거 맞냐. 이제 저희한테 역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가 이미 나의 존재도 알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지금 뭐 안 드린 상태이긴 한데 너무 그 불안에 떨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